안녕하십니까?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국가고시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시험 예상 모의고사 문제 준비했습니다. 실기 문제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실기 영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노인 대상자가 만성 관절염으로 어깨와 무릎에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찜질을 한다, 2번 온찜질을 한다, 3번 진통제를 준다, 4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5번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온찜질입니다. 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요. 만성 관절염입니다. 급성으로 관절염이 급성으로 어떤 관절에 무리가 왔다든지 했을 때는 냉찜질이겠지만 만성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와 무릎에 통증 호소할 때는 온찜질입니다. 만성질환일 때는 온찜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실게요. 37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구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 드시는 것은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너무 좋은 내용이세요. 반드시 기억할게요. 그리고 정제된 곡물이 아니라 통곡을 드셔야 되고요. 훈연식품은 안 좋은 내용이세요. 동물성 식품은 조금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입맛을 돋구는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8번 천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찬바람에 노출시킨다. 2번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번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4번 찬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5번 실내 습도를 70에서 80%로 유지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면 모든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것이 다 사멸을 하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로 세탁해 주시면 된다. 찬바람 안 좋으시죠? 네, 자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기 30분 전에 사용한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30분 전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관지 확장제는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호흡을 편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찬 음료수, 너무 차가운 음식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천식에 기도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는요, 40에서 한 60%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너무 높아요. 39번 공복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따뜻한 홍차나 녹차를 제공한다. 2번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3번 수면제를 복용한다. 4번 저녁 식사를 많이 권한다. 5번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지금 공복감이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수면장애는 이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양상인데요. 따뜻한 우유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안정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요. 따뜻한 우유 제공해 주시면 수면을 도울 수 있다 봅니다. 40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침대의 머리를 낮춘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4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 지지해준다. 5번 침상머리를 올리고 오른쪽을 밑으로 약간 옆으로 눕힌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네, 침상머리를 올리고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혀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편마비 환자는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편마비 대상자는 시험에 나오실 때마다 반드시 요 문제 풀으실 때마다 꼭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어느 쪽이 마비인지를 먼저 봅니다. 왼쪽이 마비니까요. 오른쪽이 건강하겠군요. 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혀주시면 됩니다. 41번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빨리 먹도록 한다. 2번 식사 전 신맛이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 5번 고개를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먹인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여주시면 대상자의 식사를 하실 때 입맛도 돋구고요. 또 입이 촉촉하기 때문에 사례가 좀 덜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4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유동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2번 영양주머니에 영양액을 가득 채운다. 3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4번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비위관을 뺀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식사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이제 경관 유동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렇지만 의식이 없다 해도 식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식사 다 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끝나신 다음에는 30분 정도 앉아 계시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3번 경구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2번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쥔다. 3번 색이 변한 약물은 잘 흔들어 먹인다. 4번 병뚜껑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5번 알약은 병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이 오도록 쥔다입니다. 자, 우리가 약을 드릴 때요.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의사에게 물어보셔야 되고요. 약병이 라벨이 붙은 쪽이 있습니다. 약은 항상 약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벨이 붙은 쪽이 있는데 이 붙은 쪽으로 약을 만약에 따라 주시면 약 이름이 지워져요. 그래서 이쪽을 손바닥으로 쥐시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 주셔야 그대로 약 이름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색이 변한 약물은 잘 흔들어 먹이시는 게 아니라 버려주셔야 되겠죠. 병 뚜껑 안쪽이 바닥이 가도록 놓아주시면 이 뚜껑이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하면 오염돼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의 윗면이 바닥으로 가도록 해주셔야 된다. 자, 알약은 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내시면 이 안이 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뚜껑에 덜어서 꺼내주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쪽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2번 위쪽 결막낭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3번 아래쪽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4번 아래쪽 결막낭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5번 동공에 직접 짜 넣는다. 정답은요? 3번이네요. 자, 안연고입니다. 눈에 연고를 넣는 것과 안약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고를 넣을 때는 아래쪽 결막낭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놓는 게 맞고요. 약을 떨어뜨릴 때는 1에서 2cm 위에서 중앙이나 바깥쪽 3분의 1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비루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비루간을 잠시간 눌러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연고는 굳이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안약은 꼭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45번 약품과 보관 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알약,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2번 물약,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보관한다. 3번 가루약, 습한 곳에 보관한다. 4번 안약, 냉장고에 보관한다. 5번 시럽, 잘못 따른 약은 다시 병에 넣는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약은 보관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약은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시는 내용이 좋습니다. 46번 배설 요양보의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2번 배설을 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치운다. 3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4번 낙상 예방을 위해 이동변기 사용을 적극 권유한다. 5번 걸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화장실에 혼자 가게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배설 요양보 할 때 일반적인 원칙은요. 항문은 앞에서 뒤로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배설하면 그때그때 치워주셔야 합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낙상 예방을 위해 이동변기 사용은 적극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걸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화장실에 혼자 아닙니다. 옆에서 부축해 주셔야 되죠.
47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 3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 놓는다. 4번 배뇨하는 동안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 5번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화장실 조명은 좀 밝게 켜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응급을 알릴 수 있는 벨, 응급벨, 네, 반드시 설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요. 이렇게 작은이라고 나오면 항상 이것은 함정이구나. 나는 여기 걸리면 안 된다. 자, 뭐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것은 도움은 되지만 작은 매트를 깔아 놓으시면 오히려 넘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배뇨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요. 굉장히 이제 이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서 신경이 써요. 신경이 쓰여서 잘 일을 못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옆에서 계속 뚫어져라 지켜보시는 건 아니죠. 자, 휠체어를 타고 내리실 때 반드시 잠금장치 잠가 주신다 보시면 됩니다. 48번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방수포를 깐다. 4번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운다. 5번 무릎 덮개로 늘어뜨린 후 바지를 내린다. 정답은요? 당연히 2번이죠. 네, 대상자를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다 보십니다. 49번 이동변기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2번 대상자의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번 변기는 불편한 쪽으로 45도 각도로 놓는다. 4번 배설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5번 소리 방지를 위해 변기에 물을 재운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이동변기 사용하실 때요.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는 항상 같도록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대상자의 다리는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또 변기는 불편한 쪽이 아니라요.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으시는 거고요. 바짝 붙여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배설 중에 창문을 열어 놓으시면 옷을 벗고 계시기 때문에 추워요. 감기 걸리실 수 있겠네요. 자, 배설이 끝난 다음에 환기시켜 주시면 돼요. 소리 방지를 위해 변기에 물을 채워 놓으시면 안 되겠죠. 네, 밑에 휴지 내지는 이렇게 물에 적신 휴지를 깔아 놓으시는 거는 괜찮겠죠.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겠어요. 50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갈아준다. 2번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갈아준다. 3번 물티슈로 닦아내고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4번 회음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5번 둔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기저귀를 교환하실 때 이제 피부가 어디 이제 혹시 욕창이 있으신지 이상이 있으신지 꼬리뼈 부분, 둔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 상태 살피는 건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요.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옆으로 돌려 눕혀서 갈아주시고요.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 올리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자, 물티슈로 닦아내고서 바로 기저귀 채우시면 젖어 있잖아요. 말린 다음에 잘 닦아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회음부는요.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요로 가면 밀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뒤로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51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주머니는 방광위치보다 높게 둔다. 2번 소변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찰 때만 비운다.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번 소변줄을 팽팽하게 당겨준다. 5번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 신속하게 끼워 넣는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금기사항이라고 하면 뭐 심부전증 같은 경우에 심장에 우려이 있어서 숨이 차고 하는 상황이라 그때는 수분을 제한하지만 대부분은요.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내에 있는 소변이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아서요. 임의로 관을 삽입을 해서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도뇨관을 집어넣어서 이 소변을 빼주는 내용이에요. 소변이 이렇게 차 있을 때 소변을 밖으로 이렇게 빼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의 위치보다 주머니는
낮게 두어야 흘러내려가겠죠. 그리고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찰 때만 비워주시면, 이 가득 차면요, 이게 너무 용량이 많고 해서요, 터집니다. 그래서 일정량 차면은 비워주시면 되겠고요. 하루에 3번 정도 비워주시면 좋습니다. 소변줄을 팽팽하게 당겨주면 여기 요도 입구 쪽이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팽팽하게 당기시진 않아요.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에 신속하게 끼워 넣는다. 이거는 의료행위라서 안 되는 내용이죠. 5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군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춘다. 3번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물을 묻혀 닦는다. 4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5번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요? 네, 일회용 브러쉬에 물을 묻혀서 닦는다. 너무 잘해 주셨고요. 일회용 브러쉬는 이렇게 대롱 같은 곳에 이렇게 스펀지 모양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네, 그림이 좀 마음엔 안 들지만요. 네, 이렇게 스펀지를 여기 이렇게 부착을 시켜 놓은 브러쉬가 있어요. 여기다 물을 적셔서 예, 닦아주시면 부드럽겠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결은요, 이렇게 일회용 브러쉬에 물을 묻혀서 닦아주시면 되고, 입안을 물로 헹구시면 어떻게 될까요? 흡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해주지 않으시는 내용이고요. 똑바로 누운 자세로 해주시면 오히려 살해가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이렇게 세운 상태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혀 안쪽까지 깊숙이 해주시면 네, 이제 구개반사 때문에 이렇게 구역질이 나오죠. 자,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에 잇몸과 이를 닦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잇몸과 이를 닦은 후에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습니다. 53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과 귀를 솜으로 덮는다. 2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3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헹군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 기지를 제거한다. 5번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까지 감싼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자,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이에요. 눈과 귀, 솜으로 덮어주시나요? 네, 수건으로, 눈은 수건으로 덮어주시고요. 귀는 솜으로 막아주시면 되겠죠? 자,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아파요. 린스를 한 후 찬물로 헹구면 추워요. 면봉으로 귀 안쪽 기지를 제거하면 귀 안쪽은 우리가 제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귀지를 제거하거나 하진 않아요. 귀 바깥쪽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야 되겠죠? 자, 물기를 제거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가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까지 감싸 주셔야 돼요. 머리를 감기시는데 여기 어깨 부분에서 이쪽 가슴까지는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야, 이렇게 감싸주셔야 옷이 젖지 않겠죠. 네. 54번 대상자에게 면도 돕기를 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침상에 반듯하게 눕힌다. 2번 면도 전 찬 물수건으로 덮어둔다. 3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 각도를 유지한다. 4번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5번 턱에서 귀 밑쪽으로 면도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네, 면도를 돕는 방법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대상자를 항상 어떤 침상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반듯하게 눕히는 것보다는 네, 상체를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찬 수건으로 하면 추워요. 네, 차갑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시고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 각도 아니고요. 몇 도일까요? 45도 각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서 면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잘 해주셨어요. 자, 턱에서 귀 밑으로 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주셔야겠죠. 55번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높은 대상자는 식사 직전에 목욕을 한다. 2번 팔다리, 회음부, 몸통 순서로 닦는다. 3번 열이 나는 대상자는 따뜻한 물에 입욕시킨다. 4번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간 다음 물을 받는다. 5번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목욕 시간은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혈압이 높은 대상자 식사 직전에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자,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식사하고 나서 소화가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팔다리 회음부 몸통이 아니라 팔다리, 그 다음에 가슴, 배, 등, 그리고 회음부가 맨 마지막입니다. 자, 순서가 요 뒤로 와야 되겠어요. 자, 열이 나는 대상자 따뜻한 물에 입욕시키면 네, 열받으세요. 덥습니다. 자, 4번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받으면 네, 지금 대상자 여기 일단 대상자를 들어가게 해놓고 옷을 벗고 들어가게 해놓고 물을 한번 받아보세요. 대상자가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받아놓은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욕조에 들어가실 때 혹시 편마비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간다. 기억할게요. 자,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도요.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온다. 반드시 기억할게요. 자, 편마비 대상자 들어갈 때, 나올 때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온다. 기억해 주세요. 56번 그림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액주머니 오른팔 왼팔, 2번 수액주머니 왼팔 오른팔, 3번 오른팔 수액주머니 왼팔, 4번 왼팔 수액주머니 오른팔, 5번 왼팔 오른팔 수액주머니.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여기서는 옷을 입을 때입니다. 상의를 입히는데 어떤 옷이냐? 단추가 있는 옷이에요. 자, 단추가 있는 옷이면 환자복, 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고요. 자, 옷이 있고 단추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머리는 안 들어가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니까 마비가 있는 쪽은요, 항상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입을 때는 어느 쪽이 먼저 입어야 돼요? 불편한 쪽이요. 자, 그럼 이쪽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수액이 지금 있기 때문에 수액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팔이 들어가야 돼요. 수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이 나와야 된다. 지금 팔이 먼저 나오면 수액은 언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수액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팔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입니다. 57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1, 2, 3, 4, 5. 그림을 자세히 봐주세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다리를 안 벌리셨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무릎을 안 구부리셨네요. 자, 3번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대상자를 잡았네요. 잘해주셨고요. 자, 4번은요. 다리가 이렇게 너무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은요. 허리를 너무 구부리셨어요. 허리가 너무 구부려졌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3번이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5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할 신체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2, 3, 4, 5. 한번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네, 여기에 편마비 대상자는 침상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건강해요? 왼쪽이죠. 건강한 쪽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분을 지지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어깨하고요. 반대쪽 이 불편한 쪽 대퇴부 쪽을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곳은 이 지지하는 부위가 다 틀린 내용이세요. 59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어머나 너무나도 비슷하고 이게 뭔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휠체어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하고요.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화살표를 잘 보시면 탈 때는 뒤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탈 때는 어떻게 해요? 뒤로 들어가고요. 내릴 때는요. 앞으로, 나올 때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뒤로 들어갔다, 앞으로 나온다. 왜 그러냐면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들어가시면 이 안에서 돌려서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60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해준다. 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 휠체어에 앉힌다. 라. 대상자의 한 손은 휠체어를 잡고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휠체어에는 항상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잠금 장치가 제 1번이구나. 이건 무조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대상자를 어디서 어디로 갈 거예요? 자, 휠체어가 있고요.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를 일단 지금 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휠체어로 가셔야 됩니다. 잠금 장치를 잠그셔야 안 굴러가겠죠. 자, 그래서 잠금 장치를 잠가 주시고, 네, 일단 잠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자의 한 손은 어느 쪽을 휠체어를 잡아야 할까요? 어쨌든 건강한 쪽이요. 건강한 쪽으로 지금 한쪽 손으로 여기를 잡고, 손잡이를 잡고, 그리고 양쪽 무릎을 꿇어 엉덩이를 일단 들어 올립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은 대상자의 뒤에서 우리는 어디를 잡아줘야 됩니다. 일어날 거니까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하고요. 다른 한 손 어깨를 지지해서 일단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지를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상자는요.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단 무릎을 세우면서 일어나면서 엉덩이를 이쪽으로 휠체어로 앉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실기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 대비하여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